최근에 이제 그 AI 네이티브 기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보시면 직원당 인당 매출액을 어, 보시면은 인당 매출액이 480억 원 하는 회사가 있어요. 다름 아닌 텔레그램입니다. 텔레그램은 30명밖에 안 되는 직원을 가지고 이런 큰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 작은 인원으로 이러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AI 네이티브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업들하고 우리 우리 내부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 우리는 그 평균 2분에 한 번씩 업무에 방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크로소프트 그 365, 오피스 365 시스템을 원격으로 이렇게 그 분석을 했을 때 나온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평균 하루에 275회 방해를 받고요. 다양한 업무에 방해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주로 사람이 하지 않아도 되는 단순 업무에 우리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능 저하가 생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워크 트렌드 그 인덱스라고 하는 그 레포트에서 이렇게 세 단계의 AI 네이티브로 전환한 기업들의 그 방향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AI를 어시스턴스로만 활용을 하는 겁니다. 어시스턴트로만. 그래서 단순히 문서 요약을 한다든지 이메일 초안을 만든다든지 이런 단순한 그 보조격으로 쓰는 거죠. 주된 업무의 흐름은 인간이 주도해서 일을 하고 AI는 보조 정도로만 활용을 하는 단계를 첫 번째 레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대부분 이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이제 발전하면 디지털 동료 에이전트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AI와 인간이 협업하는 인간과 AI가 하나의 워크 차트를 구성하면서, 워크 차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우리의 비즈니스 골을 만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업무 프로세스를 인간과 AI가 같이 하는 조직도를 뜻합니다. 그런 조직도 상에서 혼합팀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에이전트들과 AI 에이전트가 여러 가지 일들을 대신해 주는 것을 디지털 동료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완전히 자율화된 단계이죠. 최근에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매크로 하드라고 하는 회사를 만든 거 아세요? 매크로 하드라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정반대 접근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 특징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전 직원이 AI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 기획, 그다음에 서비스, 운영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러한 단계에 가기에는 아직 AI가 이만큼 발전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자율 운영 에이전트가 에이전트끼리 서로 멀티 에이전트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적당히 일을 주고받으면서 우리의 그 비즈니스 골을 결국 완수하는 그러한 단계를 뜻합니다. 자, 이 세 가지 단계를 우리는 거쳐가면서 AI 네이티브한 기업이 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이야기한 중요한 개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워크 차트, 성과 중심의 조직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AI와 인간이 혼합이 되면서 하이브리드하게 팀을 구성하면서 자동화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에이전트 보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사람이 그러면 할 일이 없어지느냐? 그게 아니라 사람은 일종의 모든 우리 전 사람 직원들이 일종의 스타트업의 대표이사처럼 뭔가 내 팀을 에이전트들을 내 팀처럼 이렇게 우리가 팀처럼 활용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그러한 역할을 인간은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최근에 여러 직원 채용하는 어떤 그런 쪽에 보면은, 채용하는 시스템 쪽에 보면은 이런 에이전트 보스 역할을 원하는 그러한 요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 최근에 MCP 그리고 A2A 이런 키워드들이 막 나오고 있죠. 이런 프로토콜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MCP라고 하는 거는
AI에다가 LLM 같은 AI에다가 여러 가지 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손과 다리를 묶어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도구들을 이렇게 매달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프로토콜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에이전트와 에이전트끼리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하는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 같은 프로토콜도 나오고 있죠. 이들 간에는 서로 역할이 그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MCP를 적극 활용해서 내부에 있는 그 도구들을 활용을 할 수 있게 하고 다른 에이전트와 커뮤니케이션하는 역할에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 두 개가 크게 다른 것은 MCP는 구조화된 요청을 받고요. 예를 들면은 기존의 뭐 REST API처럼 우리가 입력받는 포맷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LLM이 적절히 해석해서 이 펑션을 어떻게 호출해야 되는지를 이해해서 호출해 준다면 에이전트는 완전하게 사람처럼 자연으로 된 요청 사항을 받아서 실제 MCP를 어떻게 오케스트레이션 해서 호출을 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지까지 이해하고 있는 것이 에이전트입니다. 간단하게 비교하자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디에 쓰이는 거냐, MCP와 A2A가 비교를 해보면 단순 어시스턴트, 그러니까 우리가 LLM을 그냥 단순히 베이스 LLM을 활용해서 쓰게 되면 그건 어시스턴트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행위 자체는 우리가 직접 합니다. 그렇죠? 자동차로 치면 그냥 내비게이션 정도를 내가 가지고 있고 운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여러 가지 도구들을 MCP를 통해서 달아주면 툴 서포트를 해주게 되면 이것은 에이전트가 됩니다. 에이전트는 우리가 자기가 알아서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오피스 문서라든지 다양한 외부의 API라든지 이런 것들을 호출할 수 있게 되는 준비가 되는 거죠. 일종의 우리가 자동차로 치면 기본 자율주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고속도로에 갈 때는 기본적으로 앞차를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단계는 이 에이전트들이 많이 만들어졌을 때, 이 에이전트가 특화된 자기만의 역할을 할 때, 그 에이전트와 에이전트들을 엮어서 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의 일들을 서로 보완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이 멀티 에이전트인데요. 그러면 이 에이전트들끼리 일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A2A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에이전트와 에이전트끼리 자연어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 산출물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필요한 일들을 대리하고 예,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을 주고받으면서 목표하는 곳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MCP와 A2A가 A2A는 전혀 다른 프로토콜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물론 MCP를 가지고 에이전트처럼 비슷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적이 다르죠. 목적이 애초에 다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에이전트들이 나중에 이제 이런 멀티 에이전트가 구성이 되면서 서로 간에 일도 주고받고 하는 이러한 환경을 우리는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애플리케이션 환경으로 구축을 해야만 이들끼리 비동기로 실행을 하면서 일들을 주고받고 확장이 필요할 때는 확장을 하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키텍처적으로 구성을 하려면 에이전트 메쉬라고 하는 개념을 활용하게 됩니다. 일종의 웹이죠. 에이전트들이 웹을 구성하는 겁니다. 우리 월드와이드 웹이 구성되듯이. 그렇게 서로 간에 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아키텍처가 필요하고요. 그러한 프로세스들을 자동으로 구성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에이전틱 BPM 같은 개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는 이런 그 업무 수행을 했던 어떤 그 피드백 결과들을 지식화해서 지속적으로 축적하면서 개선되는 사이클이 제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가 지금 오픈 소스로 제공하고 있는 프로세스 GPT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에이전틱 어, 메시가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첫 단계는 업무 프로세스와 업무 프로세스에 사람과 에이전트가 혼합된 팀을 구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에이전트가 혼합된 프로세스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영업 활동 관리에 대한 프로세스를 디자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 프로세스에 대한 자연어 서술을 했을 때 그 해당 영업 활동 프로세스가 동적으로 생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 각 역할자는 사람과 에이전트가 혼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도 참여를 하고 여러 가지 제한 초안을 작성하는 것은 에이전트가 수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은 이 AI 에이전트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에 여러 가지 규정이나 규칙에 맞춰진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에이전트를 선언해 주게 됩니다. 에이전트의 속성은 먼저 페르소나가 있고요. 이 에이전트의 성격이 있고, 그다음에 하는 그 역할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관련된 지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도구가 있죠. 이 에이전트가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으면은 그러한 도구들도 설정해 주게 되고요. 지금 보는 것처럼 지식을 학습시키는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세무 활동을 위한 세무 전문 지식을 학습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면 우리는 에이전트 메시를 통해서 이 에이전트들끼리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또 각 역할에 해당하는 실제 에이전트와 사람을 매핑을 하고 고객 요청 사항을 입력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객 요청 사항이 입력됨과 동시에 영업 활동을 해야 되는 담당자는 바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 시간이 있을 텐데요. 이 사이에 에이전트는 뒤에서 백그라운드에서 항상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요청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영업 제안서를 에이전트는 뒤에서 작성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쉬지 않고 뒤에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일을 한다라고 해서 앰비언트 에이전트라고 부릅니다. 이 앰비언트 에이전트는 일을 하던 도중에 중요한 질문이 생기면 필요한 때만 사용자에게 요청을 해서 여러 가지 보안 접촉 사항이라든지 혹은 자신감이 없는 부분들, 여러 가지 뭐 금액적인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 어, 그 모바일 폰을 통해 해서 노티를 퀘스천을 하게 되고요. 그 휴먼 인더 루프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은 거기에 대응 응대를 해주고 답을 주고 방향을 가이드를 해주게 됩니다. 우리는 에이전트 보스니까요. 에이전트 보스는 그런 가이드를 주는 겁니다. 에이전트에게. 에이전트는 뒤에서 계속 백그라운드에서 일을 하고 그 초안을 이렇게 사용자에게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에는 영업 활동에 대한 슬라이드 내용과 레포트를 두 가지 종류를 이렇게 작성을 했네요. 그래서 그 중에서 사람은 그대로 이 에이전트가 만든 초안을 그대로 제출하지는 않을 것이고 이러한 뭔가 교정을 해서 뭔가 교정을 해서 실제 제출하게 되겠죠. 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에이전트는 이러한 교정본에 대한 그 피드백을 계속 입력받아서 이, 에, 이 담당자가 직원이 어떤 노트의 스타일을 이해해서 다음번부터는 작성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과정을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이게 이제 예, 기본적인 그 에이전트 메시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다른 사례를 한번 좀 살펴보죠. 다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른 사례로 VIP 맞춤 뉴스레터라고 하는 예제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것은 그 뉴스레터를 우리가 발송을 하는데 고객마다 고객의 그 어떤 신상에 맞춰서 고객의 어떤 관심사 혹은 이 사람의 기술적 이해도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원본 원본 뉴스레터를
개인화시켜서 발송하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에이전트를 선언을 해주는데 고객 관리를 하기 위한 에이전트를 선언을 해줬어요. 그래서 보시면 그냥 슬쩍 지나갔는데 이 고객 관리를 하는 에이전트는 에이전트 설정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에이전트는 에이전트는 보시게 되면 지나가 버렸는데 그 MCP 이게 화면이 너무 빨리 지나가죠. 영상이 그 메인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슈퍼베이스를 접근해서 고객 이메일을 고객 VIP 목록을 DB에서 갖고 올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여기서 획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 인터넷을 검색해서 퍼플렉스티 검색을 하는 MCP 그 도구를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뭐 파이썬 같은 도구도 쓰게끔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메일 발송을 해야 되니까 이메일을 발송하는 MCP도 설정을 하게 되겠죠. 자, 이런 설정을 우리는 해주면 에이전트가 하나 기본적으로 선언이 된 건데요. 에이전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지식을 학습시키는 겁니다. 자, 에이전트는 내가 어떤 도구를 쓸 줄 알고, 나의 성격은 어떻고, 톤앤 매너는 어떻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조금 더 우리는 학습을 시킬 필요가 있죠. 그래서 고객 대응 매뉴얼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지식이 학습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는 어,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건지에 대한 것을 확인을 또 이렇게 하게 됩니다. 확인을 하면서 이 훈련이 잘 됐는지를 이렇게 확인하게 되죠. 자, 그런 다음에 프로세스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프로세스는 에이전트가 이 VIP 뉴스레터 흐름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지에 대한 네, 그 가져갈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자연어로 서술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어, 뉴스레터 초안을 먼저 디자인 팀에서 작성을 해서 초안을 입력을 주면 그것을 VIP 관심사를 슈퍼베이스 그 CRM에서 얻어와 각 VIP별 관심사에 맞춤화해서 개인화시켜서 제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것을 뉴스레터를 이메일 MCP를 통해서 발송하게 되는 절차를 만들게 된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실제 이러한 그 고객 DB가 있다고 보면요. 앞서 보셨던 고객이 세 사람에 해당하는 고객 DB가 있다고 보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프로세스가 이제 실행이 돼야 되고 여기 어, 뉴스레터를 작성을 했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작성을 했고 제출을 하게 되면 그 원본 뉴스레터를 실제 각 담당자에게 보내기 위해서 먼저 담당자가 아닌 그 VIP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VIP 목록을 얻게 되고요. 목록을 얻어오는 과정도 에이전트가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에이전트는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GraphQL로 된 슈퍼베이스 API를 자동으로 제너레이션해서 슈퍼베이스를 호출을 하고요. 그 호출한 결과 안에는 그 각 고객의 이런 그 선호도와 기술적 이해 수준, 그 다음에 지금 영업 담당자와의 관계를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DB에서. 얻어온 것이 우측에 이렇게 결과로 채워졌고요. 이 채워진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각 서브 프로세스가 이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서브 프로세스는 이 VIP 별로 해서 원본 이메일 내용을, 뉴스레터 내용을
개인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에이전트가 세 개의 에이전트가 동시에 동작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세 개의 에이전트는 각 VIP 3명에 할당되어서 각자의 관심사에 맞춰서 이렇게 뉴스레터를 작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는 뭐 이런 그 그림도 그려서 넣기도 하고요. 물론 이 결과가 어, 결과는 우리가 매달아 놓은 에이전트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에이전트가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크류 AI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만드실 수도 있고, 어, 우리가 오픈 AI처럼 아주 잘 만들어져 있는 그런 온라인상에서 퍼블릭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직접 호출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A2A 프로토콜로요. 그래서 그렇게 이메일이 발송되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예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예, 살펴봤고요. 저희 프로세스 GPT 사이트에서 여러 다른 예제가 계속 추가될 예정이니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외에 또 한 번 더 살펴보면 이런 업무에도 저희가 적용을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자장비 개발자가 이러한 일을 하거든요. 실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에이전틱 AI를 구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우리 회사 내에서 챗GPT를 제일 잘 쓰는 사람을 일단 인터뷰어로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떤 식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까를 이제 물어보면 예를 들면 여기는 이제 어떤 전자장비 개발자가 일을 하는 그 프롬프트 그러니까 챗GPT랑 대화했던 이력을 다 수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나는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구사항이 이렇게 오면 거기에 관련돼서 적당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먼저 채택을 하고 기본 회로를 예전에 있던 참고할 수 있는 회로 구조도에서 참고해서 관련돼 가지고 이제 나중에 인베디드 코드도 이렇게 작성하고 아주 다양한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수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프로세스로 이렇게 만듭니다. 이 프로세스 안에는 이러한 각 단계들이 있죠. 뭐 부품을 선정하는 단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다른 분들과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한 문서를, 레포트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코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 과정을 이렇게 프로세스로 만들게 되고, 이 과정 중에 에이전트가 대신할 수 있는 포인트를 우리는 찾는 거죠. 그래서 요구사항이 입력됐을 때 관련되어 가지고 에이전트가 이 요구사항이 입력되었을 때 그 사람이 곧바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에이전트는 백그라운드에서 미리 이 요구사항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존의 어, 관련된 유사한 도면이라든지 기존의 경험들을 활용해서 기본적으로 어떠한 설계를 할지를 안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관련되어서 부품을 미리 검색해야 되면 적당한 부품들을 관련된 컴퓨터 유즈를 통해서 가상 브라우저나 가상 컴퓨터를 통해서 미리 파트를 찾아와서 채워놓고요. 그리고 유사한 기존의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채워서 이 작업자가 빨리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빠르게 관련된 뭔가 설계가 실제로 내가 끝났을 때 사람이 중요한 설계 작업을 해서 이 관련된 설계안을 이렇게 조화를 한다든지 슬라이드로 빠르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전환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샘플 코드나 기본 코드를 찾아서 기본적으로 Git 서버에다가 푸시해 주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자, 지금 이제 보셨던 것처럼 그 에이전트 메시 특히 앰비언트 에이전트 우리가 어, 뒷단에서 쉬지 않고 일을 해주는 에이전트가 우리 회사에 있다면 어떨까요? 매우 생산성이 높아지겠죠. 자, 그런데 그래서 미래에는 인간과 기업을 평가할 때, 우리가, 인간 에이전트 최적 비율이라고 해서 휴먼 에이전트 레이쇼를 기업 평가할 때 쓰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뭐, 주식 평가할 때 보시면은 뭔가 비율 같은 거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런 평가처럼 AI 에이전트가 얼마나 많은 일을 대신해주는 회사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에이전트가 많고 사람이 너무 적어요. 그러면은 이건 일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회사겠죠? 앞서 매크로 하드처럼. 예. 그래서 적당한 비율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에이전트 보스. 그렇지만 그 에이전트들을 잘 운용하는 그런 보스들이 휴먼 보스들이 많아야 된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를 트레이닝하고 뭐 보안 관리를 하고 하는 이러한 어, 인재를 요구하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AI 에이전트 시장은 45.8%의 연간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매우 커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플랫폼을 우리가 구축을 하려면 어, 이런 프레임워크를 직접 잘 운영을 해야 오토진이라든지 QA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러한 그 프로그램에 의해 의존해서 이제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툴들이 있고 지금 오늘 소개드린 에이전틱 플랫폼을 이런 그 어떤 플랫폼 위에서 설계하는 도구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그 에이전틱 AI라고 부르는 게 맞죠. 에이전틱 AI를 구축하기 위한 그 환경들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리액트라고 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액트는 어, 우리가 베이스 LLM을 가지고 뭔가 자기가 판단을 하고 사람처럼 대신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판단을 하고 툴을 호출하고 그 결과를 살펴보면서 다시 그 골에 맞게끔 반복 수행을 하는 그러한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Sort Action Observ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떻게 내가 행동해야 되지? 뭔가 요청을 받았을 때 그것을 실제 툴 콜링을 통해 가지고 MCP 같은 걸 호출해서 행동을 해보고 그 행동한 결과가 이 사용자가 요청한 것에 부합되는지를 판단해서 그게 아니라면 반복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뭔가 여행을 계획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맞지 않으면 그 골에 해당하도록 계속 검색어를 바꿔가면서 유저가 원했던 요청에 맞는지를 밸리데이션 하면서 툴 콜링의 체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단한 검색 요청을 앞서처럼 하면 에이전트가 이러한 검색 결과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구현 원리는 프롬프트 자체에 이 sort action observation이라고 하는 응답 체계를 넣어놓고 그것이 체인을 걸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는 그 뒤에서 설명드릴 수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그 파라미터를 가지고 반복해서 이 잘된 프롬프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합니다.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이걸 설명드리고 가는 게 좋겠네요. 자, 여기 뒤에 보면 지금 오늘 배포한 자료의 후반부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어펜딕스로 지금 추가가 돼 있는데요. 원래는 저희가 정규 과정에서 이 모든 과정을 다루게 됩니다. 에이전틱 디자인 패턴이라고 해서 요 그 온라인에서 여기 URL로 가시면은 이 책의 텍스트는 다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림이 제외됐습니다. 그림이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 해상도가 낮은 버전으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저자가 이거를 필요에 따라서 누구나 볼 수 있게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아니면 이 도서를 실제 아마존에서 구매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지금 간추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뭐 라우팅 같은 개념이 있고요. 병렬 처리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툴 유즈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리액트죠. 리액트의 에이전트 아키텍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요청이 들어오면 그걸 생각해보고 액션을 해보고 이게 결과가 마음에 들 때까지 해보고 결과가 만족됐다 싶으면 피니시하고 아니면 계속 반복한 겁니다. 실제 프롬프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아래에 툴들 중에서 네가 활용해서 툴을 호출해 이런 아규먼트 이 툴의 사용 방법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주는 거죠. 넘겨주고 그러면
사용 방법은 이렇게 있고 그걸 호출을 할 때의 호출 구문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라고 이렇게 준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을 내가 예를 들면 지금 마드리드의 날씨는 어떤가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을 때 여기는 이제 기본적인 예제가 하나 들어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그젬플을 이렇게 매달아 줍니다. 프롬프트에. 그러면 이제 훨씬 COT가 되므로 체인 오브 서트를 통해서 훨씬 더 정교한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생각을 이렇게 했으면 툴 호출을 이런 식으로 해라. 그리고 여기에서 네가 생각한 것이 발견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걸 옵저베이션에 이렇게 놓고 이 만약에 리스판스를 결과를 낼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옵저베이션의 그 결과로 나오면 이거는 이 프롬프트를 한번 더 돌리게 됩니다. 지금 기존의 결과를 매달아 가지고 컨텍스트를 길게 만들어서 LLM을 반복적으로 호출하는 거고요. 리스판스가 나왔다는 건 이 원하는 결과에 부합되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판단하고 바로 결과로 리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체이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AI가 기본적인 LLM을 에이전트로 만드는 방법은 이 체이닝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초기 프롬프트를 넣고 그 결과에서 그 결과를 다음 질문에다가 위에다가 다시 매달아가지고 다시 보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LLM은 스테이트리스 하거든요. 우리가 물론 채팅 앱에서 보면은 뭔가 내가 대화를 쭉 이어가면 기존 턴에서 이야기한 걸 계속 기억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기존에 했던 이 이야기들을 그대로 다시 컨텍스트를 만들어서 리퀘스트 구문을 통째로 다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계속 바꿔가면서 이렇게 내는 것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사람이 실제 그 GPT나 이런 챗봇을 이용할 때는 그것을 뒷단에서 우리가 그 메모리를 달아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에이전트한테 일을 시킬 때는 그런 거를 이렇게 자동으로 해줘야 되겠죠. 체이닝을 통해 가지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에이전트가 동작하는 기법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라우팅 뭔가 분기를 한다든지 그죠? 이 요청 사항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해서 여러 가지 분기를 한다든지 혹은 병렬로 처리를 여러 LLM을 통해 가지고 병렬로 처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LLM은 한번 들어가면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빨리 결과를 내야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는 그 결과가 다음 단계에 디펜던시가 없다면 병렬로 처리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런 병렬로 처리하는 것도 우리가 랭체인이나 이런 툴을 쓰시면 구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제 도구를 활용하는 경우에 중요한 것이 이 지금 말씀드린 리액트 체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액트를 통해서 결과가 만족할 때까지 처리하는 것을 리액트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외에도 매우 많은 유형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이런 뭐 골을 설정해 놓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뭐 우리가 요즘 바이브 코딩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바이브 코딩 툴들이 어떤 결과 만족할 때까지 계속 셀프 리뷰하면서 뭔가 개발을 한다든지 구현을 한다든지 그리고 플랜을 세워서 뭔가 딥리서치처럼 아주 큰 문서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에 각 목차를 먼저 플래닝 한 다음에 각 세 섹션에 대해서 세부 섹션에 대해서 각자 나눠서 병렬 혹은 이후에 나중에 서머리를 하는 그런 단계로 어, 일 배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